안녕하세요.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 운영진 강경환입니다.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 뎨페스트 2021 제트팩 컴포즈 코드랩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첫 주의 코드랩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총 12단계로 이루어진 과정 중에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첫 번째 코드랩인 제트팩 컴포즈 베이직을 함께 시작하기 전에 이 코드랩에서는 어떤 개념을 주로 배우게 되는지, 또 코드랩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랩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에서 미리 사전에 요청드린 폼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GitHub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레퍼지토리를 미리 포크를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과정을 끝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랩을 진행했다는 완성된 결과물을 이 자신의 레퍼지토리에 올려주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코드랩을 수료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주차마다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레퍼지토리 포크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이제 로컬 환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각 주차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이제 제트팩 컴포즈 베이직 코드랩답게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코드랩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뉴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최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empty compose activity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이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코드랩을 시작하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 창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샘플 코드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샘플 코드와 이제 코드랩에 나온 샘플 코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점은 이제 베이직 코드랩 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안심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랩 위크 2라고 아마 프로젝트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네이밍 규칙에 맞게 코드랩 위크 2 테마라고 이제 뒤에 샘플 코드에는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테마 부분이 이제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색깔이나 이런 설정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랩 페스트 2021 이제 레포지토리를 가시게 되면은 실제 코드랩에서 사용되는 샘플 코드를 제가 업로드를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이제 색깔 코드 값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베이직 코드랩 테마라는 이제 파일을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안내를 드렸으니까 코드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랩은 총 65분이 예상되며 제트팩 컴포즈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제트팩 컴포즈의 기본이라 하면은 뭐 제트팩 컴포즈를 이용해서 앱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리사이클러 뷰를 컴포즈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뭐 정확히는 리사이클러 뷰가 아니라 뭐 레이즈 컬럼이나 레이즈 로우처럼 이제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컴포저블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또는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UI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등등을 이제 약간 맛보기 개념으로 확 눌러 담아서 이번 코드랩 챕터에서 배우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실 뒤에 나오는 뭐 레이아웃 코드랩이나 애니메이션 코드랩, 뭐 테스트 코드랩 등등 이제 각 주차별로 이제 테마에 맞는 코드랩에서 좀 더 깊게 배우게 되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제트팩 컴포즈를 이용해서 앱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만 좀 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드랩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Getting Started with Compose라는 이제 장으로 넘어오시게 될 텐데요. 그 장에 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샘플 코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는 이제
그 코드랩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이제 따라 하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학습하는 도중에 나온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에 나와 제가 빨간색으로 쳐 놓은 것처럼 저는 컴포즈 코드랩 위크 2라고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무시를 하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set conte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뷰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set content view,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제 주소를 넣게 됐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제 set content라는 람다 함수 안에 composable 펑션을 넣어서 composable UI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Jetpack Compose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XML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람다 부분에 composable 펑션을 넣는 방식으로 UI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에 이제 composable 펑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annotation composable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composable 펑션으로 이 펑션을 인식을 하게 되고, composable 펑션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텍스트 뷰를 썼던 것을 이제 텍스트 뷰 대신에 텍스트 같은 composable 펑션들을 넣어서 이제 UI를 차곡차곡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프리뷰 어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리뷰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제가 XML로 UI를 구성을 할 때 옆에 이제 프리뷰가 나와 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제트팩 컴포즈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프리뷰는 이 프리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프리뷰를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이제 네 번째 단계 Talking the UI에서는 이제 간단한 코드 수정을 통해서 서페이스와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색깔이 예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테마 설정이 다르게 돼 있으면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12번째 단계인 테마 설정에서 자세히 또 배우게 됩니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색을 지정을 하고,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패딩을 지정해 보는 것으로 4장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 모디파이어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표시할지 또는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장에서는 패딩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 모디파이어 같은 친구는 이 모디파이어 같은 컴포저블은 앞으로도 엄청 뒤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컴포저블 형량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UI를 이 친구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Reusing Composable이라는 이제 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Composable Annotation을 추가를 해서 함수를 분리를 하거나 독립적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마치 XML에서 include를 사용을 해서 XML 파일을 분리를 했던 것처럼 Composable 펑션을 하나로만 단독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UI를 모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또 길어져서 가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또 편집이 가능한 것을 이번 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Creating Column and Row라는 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XML 방식으로 뷰를 구성을 할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아니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등을 사용을 해서 UI를 많이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제트팩 컴포즈 같은 경우는 컬럼이나 로우, 박스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비슷한 것도 구성을 할 수 있긴 한데 정확히 이 장에서는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컬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리니어 레이아웃의 벌티컬 버전, 그 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던 리니어 레이아웃의 호리젠탈 버전, 그다음 박스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완전 오래 전에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주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뷰가 매저될 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면은 뭐 타고 들어가서 뭐 뷰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서 사용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트팩 컴포즈 같은 경우는 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뷰가 갱신될 때 전체 화면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된 부분만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순차적으로 이제 뷰를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비용이 적게 된다고 해서 다시 이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코드랩에 나오는 레이아웃 코드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뤄보거나 이제 코드랩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 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는구나 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인 컴포즈 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리멤버와 뮤테이블 스테이트 오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트백 컴포즈로 이제 UI를 구성하게 되면은 초기 컴포지션으로 뷰를 처음에 한번 구성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이제 뷰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 리컴포지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경된 뷰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변경될 때 컴포지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컴포저블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변경되는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변경될 때, 정확히는 state라는 게 변경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remember라는 컴포저블 객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state가 이 remember 안에 메모리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제 그 메모리에서 수정을 통해서 이제 state를 바꿔주기 위해서 mutable state of 라는 이제 컴포저블을 통해서 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시 리컴포저블을 이용해서 해당 뷰가 갱신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밸류를 통해서 베리어블 통해서 값을 할당을 하고 그것만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뷰가 갱신이 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뷰를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상태 및 제트백 컴포즈 또는 컴포즈의 이해에 대한 장을 참조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코드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거나 이제 코드랩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면 스테이트 호스팅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장에서는 콜백을 통해서 이제 컴포즈를 구성하는 법과 비저블, 인비저블을 어떻게 이제 제트백 컴포즈에서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정확히는 제트백 컴포즈에는 비저블, 인비저블이라는 이제 개념이 없어요. 뷰에서는 이제 XML에 미리 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뷰에 대한 속성 값으로 이제 비저블을 주거나 인비저블을 주거나 해서 뷰를 나타나게 하고 숨기게 하고 했었는데 제트백 컴포즈에서는 그냥 그 컴포즈 함수가 불리지 않으면은 그냥 뷰를 구성하지 않았다. 컴포즈 함수가 불리면은 그 뷰를 구성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비저블, 인비저블은 없고 저희가 뷰로 구성을 했을 때 비저블, 인비저블 했던 것처럼 제트백 컴포즈에서는 어떻게 뷰를 이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코드랩 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뷰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리사이클러 뷰 또는 리스트 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제트백 컴포즈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컴포즈를 사용을 해서 이제 뷰를 구성하는 비용이 작다곤 하지만 뷰가 뭐 1000개의 컴포저블로 이루어져 있다. 거나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그리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러 뷰에서 뷰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제트백 컴포즈에서도 뷰를 이제 레이즈 컬럼이나 레이즈 로우를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리사이클러 뷰는 뷰 홀더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화 해놓고 데이터만 갈아 끼우면서 뷰를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제트백 컴포즈에서는 뷰를 인스턴스화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뷰를 재활용하지는 않고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만 이제 지연으로 이제 컴포저블을 구성을 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재활용하는 것보다 제트백 컴포즈에서 뷰를 구성하는 게 워낙 이제 비용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리사이클러 뷰보다 이제 비용이 더 작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레이즈 컬럼과 레이즈 로우를 통해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코드랩에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Remember Sayable이라는 이제 컴포저블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화면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테마를 바꾸게 되거나 권한을 변경하게 되면은 액티비티가 재구성이 되면서 기존의 Remember로 저장을 해두었던 부분이 다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트백 컴포즈가 아니라 뷰를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할 때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Remember Saveable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이 코드랩에서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Animating Your List라는 이제 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구성을 했던 레이즈 컬럼에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Animate DP as State라는 이제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 버튼을 expand와 또 줄이거나 늘릴 때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이제 코드랩 챕터에서 애니메이션만 관련된 이제 코드랩 챕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기서는 이제 펼쳤다 줄였다 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 정도만 학습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일 12번째 챕터인데요. 이제 테마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UI.테마라는 이제 패키지 안에 4개의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파일을 조작을 해서 어떻게 테마를 구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앱의 테마를 구성하는 방법과 또 프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다크 테마나 뭐 라이트 테마 이렇게 2가지 테마를 설정했다면은 2개의 테마를 각각 설정을 했을 때 프리뷰로 한꺼번에 이제 적용이 된 것을 보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시 터치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그 코드랩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드랩 학습을 하고 코드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13개 장을 65분 동안 코드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나온 결과물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포컬 레포지토리의 그 위크 2라는 부분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푸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코드랩을 진행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시거나 뭐 질문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에 이제 제트백 컴포즈에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한국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설정을 해도 이제 영어로 나오는 페이지도 있고 한국어로 나온 페이지도 있는데요. 영어로 나온 페이지는 아직 번역이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아직 다 번역이 안 된 상태라서 영어로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도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해를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게 이제 코드랩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코드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트팩 컴포즈 베이직 코드랩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